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올해 주식 강세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2024년 거래 마감을 앞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 기술주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인해 주가를 강하게 누를 만한 악재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연말을 맞아 연휴를 떠난 트레이더들이 많은 가운데 연준 주요 인사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 변화도 없었습니다. 대신 올해 증시는 급등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올렸던 만큼 이날의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죠. 이에 따라 이날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이날까지 나스닥의 수익률은 30%에 달한다 할 수 있으며 S&P 500 지수 역시 25%에 일러 그나마 수익률이 낮은 다우 지수도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찍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 거래 마감을 사흘 앞두고 충분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만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올해 미국은 논쟁적인 선거 주기와 이례적인 시장 역학을 경험한 뒤 집단으로 한숨을 쉬면서 강력한 이익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에도 시장은 확대되고 개선될 예정이라 이 같은 이유는 S&P 500의 향후 12개월간 주당 순이익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이날 5% 가까이 하락해 431달러로 마감했고 이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7% 상승 이후 이틀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488달러를 찍은 이후 RSI가 83까지 올라 과매수 상태에 이르렀던 테슬라는 크리스마스로 시작돼 연말 연휴에 거래량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주가는 이틀 연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테슬라 4분기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이라 시장의 컨센서스는 51만 5천대로 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철회가 강세 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시장은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기에 현재 전기차 기업 중 테슬라만큼 규모와 범위를 갖춘 기업은 없으니 앞으로 보조금이 철회가 된다면 포드와 GM, 스텔란티스보다 테슬라는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10일 3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달러를 넘어섰고 그 다음 날인 11일엔 424달러로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 8.3% 급락한 이후 주가는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432달러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줄곧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 당선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것이라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부분에서 머스크의 비전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는 테슬라 주가에 어마어마한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 주가는 올해 한때 138달러까지 하락하며 위기론이 대두됐고 당시 이 상황을 회자하면 매그니피센트 주식 중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하거나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테슬라는 S&P 500 지수에 상장된 주식 중 가장 실적이 조조하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에 과거를 들춰보면 이러한 시기에 테슬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때 테슬라의 상황은 너무도 좋지 않아 실적 역시 줄 하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포인트에 매수를 하지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으며 주가는 고공행진했고 여기에 트럼프마저 당선이 되면서 단번에 488달러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포인트들만 기억하더라도 내년에도 좋은 주식들을 모아 올해와 같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결정 이후 등락을 계속하면서 94,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다만 최근 가격 등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아직 비트코인은 상승 사이클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고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로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현물 ETF의 자금 유출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비트코인 ETF는 4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지금은 가상자산이 강세장인 것은 분명하기에 아직 이러한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많은 기업이 회사 자본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라 기관 투자가와 증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늘리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당한 성장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지의 사례는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기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마이크로스트레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은 44만 4,262개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우주에너지 기업 역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밝히면서 주가는 4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을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의 주춤한 모습을 보일 때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날 나스닥은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다시 충격을 줘 지금 상황이 조정인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하는 시장인지 헷갈리게 만들곤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증시 랠리는 계속 펼쳐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색채는 강해지곤 있지만 증시 강세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주식시장을 둘러싼 견조한 투자 심리는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강해 카드 소비 기록은 지난해보다 3.8% 증가했고 이는 지난해 기록한 3.1%를 0.7%나 웃도는 수준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내년 시장은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더 많이 보고 있어 놀라운 사회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은 2016년 이후와 같은 긍정적 시장 흐름과 규제 완화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당연히 내년에는 조정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는 차기 정부의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재정 감축과 관세 부과의 악재로 지수는 10% 이상으로도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정을 받은 뒤 증시는 회복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한 기업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올해는 엔비디아 같은 AI 주식에 돈이 몰렸지만 연말 양자 컴퓨터 분야에 테마가 붙어 이에 리게티 컴퓨팅은 이날 10% 상승해 $17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리게티는 한 달 전만 해도 동전주로 취급을 받았지만 600% 이상 상승해 현재는 가장 핫한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이유는 구글이 이번 달 양자칩 윌로를 개발하면서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받던 연산 오류를 크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게티는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에 주가는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매출 역시 꾸준한 상승이 아닌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이러한 주식은 단기 급등을 하면 다시 한번 단기 하락을 할 수 있기에 지금은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죠. 이어 올해 한 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팔란티어는 이날 3% 하락해 $79로 마감했고 사실 팔란티어는 AI 데이터 분석 업체로 인공지능 시장 확산에 따라 수혜주로 거론되며 주가는 단번에 $84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이날 하락은 했지만 AI 수요 급증으로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주당 순이익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고 있어 매출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이번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 7억 2,552만 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개인적인 투자 성향으로 이러한 기업은 굉장히 좋아하며 그러한 이유는 기업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이날은 2% 이상 하락하면서 $137로 마감했고 사실 엔비디아는 $152를 찍은 이후 잠시 하락을 하면서 $126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려사항은 브로드컴과 마블의 맞춤형 치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AI 호퍼 시리즈에 대한 수요 둔화와 차세대 블랙엘에 대한 공급 지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여기에 젠슨항은 1월 초 열리 CES 2025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는 점은 주가 상승에 다시 한번 촉매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은 이날 1.3% 하락해 $255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신고가 코앞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애플 역시 올해 4월 $163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왔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플은 2023년 다른 빅테크들이 오를 때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러한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된다면 그 이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애플은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단번에 6% 이상 상승했고 이후 WWDC 행사 이후 AI 호재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단번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혼다는 닛산과의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이날도 1% 이상 상승했고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비트코인이 흔들리면서 주가 역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이어 들어온 회사의 레드캣 홀딩스는 올해 1000%가 넘는 엄청난 랠리를 펼쳤지만 이날은 9%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미국에 상장한 한국 주식은 계엄령 단행 이후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쿠팡과 포스코 홀딩스, KT의 주가는 이날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